일본 경항공모함 즈이호는 원래 1936년 6월 19일에 진수되었는데 이때는 아예 다른 배였고 진수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경항모로 개조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드웨이 해전에도 참가했지만 큰 활약은 못했고 1942년 8월 미군의 과달카날 상륙 이후 10월에 다른 항모들과 함께 남태평양으로 왔지만 10월 26일 오전에 후방 갑판에 폭탄을 맞고 비행 갑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즈이호는 이렇게 생긴 49경 89식 12cm 고각포 2연장 4개 총 8문과 96식 25mm 고각기총 2연장 4개 총 8문을 보유했으나 1942년 10월에 대공포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폭탄을 맞아서 1943년에는 개장을 거쳐 25mm 대공포를 40문 더 설치해서 대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아마도 1942년에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대공포 내에 좋지 않은 성과에 자극받은 듯합니다. 즈이호는 경항모라서 배수량이나 크기 자체도 쇼카쿠급과 비교해볼 때 작았는데요. 일단 쇼카쿠급의 배수량은 26,000톤 정도였고 즈이호는 11,400톤 정도였습니다. 쇼카쿠의 전장, 즉 길이는 257.5m인데 반해 즈이호는 205.5m로서 상당히 차이가 났고 쇼카쿠의 전폭은 26m이고 즈이호의 전폭은 18.2m였습니다. 실제 두 함의 크기 비교는 대충 이 그림에 나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쇼카쿠급에는 엘리베이터가 3개 있는 반면에 즈이호에는 2개만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쇼카쿠급이 시속 63km인데 반해 즈이호는 시속 52km, 항속거리는 쇼카쿠급이 시속 33km에서 18,000km 정도이고 즈이호는 같은 속도에서 약 14,400km였습니다. 또한 항공기는 쇼카쿠가 최대 84기까지 탑재가 가능한 반면 즈이호는 30기 정도였습니다. 즈이호는 또한 비행갑판에 아일랜드 구조물도 설치하지 않아서 비행 관제 등에 불리했고 여러가지로 주력 항모와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전력이었습니다. 산타크루즈 해전 첫 번째 날인 1942년 10월 26일 아침, 미군과 일본군은 서로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가까운 거리에서 적 항모 부대를 발견했고 선제 공격을 위해 항공대를 최대한 빨리 출격시키게 됩니다. 방금 소개한 일본의 경항공모함 즈이호가 바로 산타크루즈 해전의 첫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즈이호는 이날 아침 정찰을 나왔던 돈틀리스 폭격기 2대의 공격을 받고 폭탄 하나가 명중해 비행갑판에 15m 정도의 구멍이 나는 손상을 입어 항공기 이착함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전열에서 이탈해 트루크의 일본 기지를 향해 북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즈이호는 이렇게 일찍 퇴장했습니다. 일본은 미군 항모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항모 세척에서 오전 7시 30분까지 전투기 21기, 폭격기 21기, 뇌격기 20기를 발진시켰습니다. 이 부대는 미드웨이 해전 당시 아카기의 뇌격기 편대장이었던 무라타 시게하루가 이끌었습니다. 이 공격대는 오전 7시 30분까지 미 항모부대를 향해 전진을 개시합니다. 이 시간이 즈이호가 돈틀리스 폭격기에 발견된 시점과 거의 비슷한 때였고 즈이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일본 항모들이 공격대를 발진시키고 있을 때 미군 항모들도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먼저 호넷에서 와일드캣 전투기 8기와 어벤저 뇌격기 6기 그리고 돈틀리스 폭격기 15기가 이함했습니다. 이 공격대는 일본 항공대의 출발 시간보다 약 20분 늦은 오전 7시 50분경 전진을 개시합니다. 미군 항공대는 최대한 빨리
일본 항모를 공격하기 위해 전부 모여서 한 번에 출발하지 않고 한 편대가 이함에서 진영을 갖출 때마다 바로바로 일본 항모 쪽으로 출발하도록 만듭니다. 잠시 후 엔터프라이즈에서 항공기들이 출격을 시작해서 먼저 상공 엄호를 위해 와일드캣 11기, 그리고 일본 항모 공격을 위해 와일드캣 8기, 돈틀리스 3기, 어벤져 9기가 차례로 이함하고, 이 공격대는 호넷 항공대보다 10분 늦은 오전 8시까지 일본 항모 부대를 향해 출발합니다. 곧이어 10분 간격을 두고 호넷에서 두 번째, 전체로는 세 번째 공격대가 출격하기 시작합니다. 호넷의 두 번째 편대는 와일드캣 전투기 7기와 어벤져 뇌격기 10기, 그리고 돈틀리스 극강화 폭격기 9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편대에서 뇌격기들은 예외적으로 어뢰 대신에 각각 500파운드 폭탄을 장착했고, 이전에 출발한 두 개 공격대에 이어 오전 8시 10분까지 일본 항모 부대를 향해 떠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3개의 공격대가 일본 항모 부대를 향해 출발했는데요. 하나의 공격대 내부에서도 빨리 출격 준비가 되는 대로 그냥 모아서 내보낸 것이어서 각각 다른 공격대 안에서의 결속력, 조직력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렸고, 이는 지금 오고 있는 일본 항공대에 비해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미군이 공격대를 계속 발진시키고 있을 때 먼저 1파 공격대를 발진시킨 일본도 2파 공격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제2파 공격대 구성은 먼저 효카쿠에서 19기의 급강화 폭격기와 5기의 제로 전투기였고, 이 공격대의 지휘관은 2달 전이던 1942년 8월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 휘하 편대가 엔터프라이즈에 3발의 폭탄을 명중시킨 세키이마모루 소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동부 솔로몬 해전 영상들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데요. 그때 엔터프라이즈에 큰 피해를 입히고 2달이 지난 후 엔터프라이즈와 재대결하게 되었습니다. 효카쿠 2파 공격대는 미군 공격대가 전부 출격한 때인 오전 8시 10분쯤에 출발합니다. 1파 공격대는 효카쿠에서 뇌격기가, 즈이카쿠에서 폭격기가 주로 출격했는데요. 2파 공격대는 경납고 안에 있는 항공기들을 전부 올려서 출격시키는 것이어서 효카쿠에서는 아까 나온 것과 반대로 폭격기가, 그리고 즈이카쿠에서는 뇌격기가 출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뢰를 장착하는 것이 폭탄보다 더 시간이 걸려서 그걸 기다리다가 혹시나 미군 항공대의 공격을 받으면 꼼짝없이 미드웨이 꼴이 나는 것이어서 일단 준비되는 대로 효카쿠에서 먼저 출발하고 뇌격기 16기, 전투기 4기로 구성된 즈이카쿠 2파는 나중에 출발합니다. 즈이카쿠 2파 공격대의 출격은 오전 8시 45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10월 26일 아침의 공격에서 일본 항공기는 106기로 75기의 미국보다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즈이카쿠에서 마지막 공격대가 준비하고 있을 무렵 이전에 출발한 항공대는 계속 비행 중이었고, 오전 8시 30분경 처음 출발한 호넷 공격대와 일본 1파 공격대가 서로 옆을 지나갑니다. 이때 미군 공격대는 남동쪽으로 비행하는 일본 항공대를 목격하고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항모 부대에 일본 공격대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타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하나 생기는데요. 원래는 상대방 항공대는 무시하고 항공모함만을 향해 전진하는 게 정석이었지만 즈이호에서 출발한 제로 전투기 9기의 편대장 히다카 모리아스 대위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폭격기와 뇌격기 엄호를 잠깐 벗어나 미군기를 빨리 공격하고 복귀하기로 합니다. 이 전투기 9기는 일본 1파 공격대 전투기 21기 중 일부였고, 공격이 이루어진 시간은 1942년 10월 26일 오전 8시 40분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영문 자료 거의 대부분에
사네야스 히다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키피디아에서 이 사람 이름을 클릭해보면 갑자기 이름이 모리야스로 바뀝니다. 츠지 마사노부 같이 좀 유명한 사람이면 일본어 위키에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위키피디아 항목도 없습니다. 일본 애들도 일본어 타자 칠 때 로마자로 할 테니까 마이크로소프트 IME로 모리야스라고 쳐보면 이렇게 그 지휘관 이름과 똑같은 한자가 나오지만 사네야스라고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미국 자료와 일본 자료가 서로 이름 읽는 게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제 영상들에서는 이렇게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이름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본군에서도 크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이 이런 경우가 많고 과달카날 2차 대전투에 나온 모 연대장과 모 참모장도 이런 과정을 거쳐 이름을 확정지었습니다. 미군 항공기들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히 기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즈이호 전투기들의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호넷 항공대에 피해가 컸는데요. 격추된 항공기와 손상을 입어 모함으로 돌아간 항공기까지 합쳐서 미군은 와일드캣 4기와 어벤져 4기를 잃습니다. 맨 처음 출격한 호넷 공격대 29기 중 8기를 잃은 것입니다. 나머지 전투기들도 보조 연료 탱크를 떨어뜨리고 전투에 임하는 바람에 작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히다카 대위의 제로 전투기들은 9기 중 4기가 격추되고 나머지 5기는 연료와 탄약이 거의 소모되어 어쩔 수 없이 본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일본도 결국 1파 공격대의 호위 전투기 21기 중 9기를 잃고 만 것입니다. 호위 전투기 대수가 절반 가까이 날아가 버린 건 영향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피해였습니다. 미군과 일본군 공격대는 이제 거의 적진에 다다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미군 항공대가 일본 항모부대를 목격한 것이 오전 9시 15분경, 그리고 일본 항공대가 미군 항모부대를 목격한 것이 조금 더 이전인 오전 8시 55분이었습니다. 이때 엔터프라이즈는 호넷에서 약 16km 정도 북동쪽에 떨어져 위치해 있었는데 스콜로 인한 먹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일본 공격대에 목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에는 파이터 디렉터 오피서가 각각 있었는데요. 적기가 내습할 때 상공을 엄호하는 전투기들을 지휘하는 장교였습니다. 문제는 호넷의 디렉터는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반해서 엔터프라이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고 초반에 항모 상공을 지키는 전투기들의 고도를 잘못 잡아 일본군 폭격기들이 미군 전투기들을 지나쳐 호넷 상공으로 들어오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오전 9시 12분 호넷에 떨어진 첫 번째 명중탄으로 결국 연결됩니다. 일본 항공대가 호넷에 첫 번째 명중탄을 떨어뜨리기까지 자세한 과정과 그 이후 산타크루즈 해전의 과정을 다음 영상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